네, 전국 곳곳에 댐과 저수지의 바닥이 드러나면서 최악의 가뭄이라는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벌써 10년째 가을 가뭄이 계속되고 있는 데다가 내년 장마철까지 가뭄이 이어질 수 있다는 예상까지 나오면서 가뭄에 대한 장기적인 대비책, 절실한 상황인데요. 이 반기성 K웨더 예보센터장과 앞으로의 기상 상황과 가뭄에 대해서 짚어보겠습니다. 센터장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이 지난 주말에 비가 좀 내리긴 했어요. 어느 정도 왔습니까? 가장 많이 내렸던 곳이 청주가 35mm, 네. 그다음에 이제 대전이 30mm였고요. 군산 27mm, 정읍 26mm, 평택 26mm 정도로 대개 이제 충청, 전북, 경기 남부 지역 쪽이 한 20에서 30mm 정도 내렸고요. 네. 인천이나 서울 수도권 지역으로는 대개 10mm 내외 정도 내렸습니다. 지금 이 정도로는 가뭄 해갈에는 턱없이 부족한 거죠? 정말 턱없이 부족하죠. 네. 올해 이제 실제로 올해 1년 동안 지금까지 가장 적게 내린 곳이 서울, 경기 그 수도권 지역이거든요. 네. 이 지역이 평년에 비해서는 43% 정도밖에 비가 안 내렸습니다. 네. 강원, 충청이 한 52% 수준, 전북이 59%, 경북이 한 62% 수준입니다. 비가 가장 많이 내렸던 전남, 경남이 한 80% 수준이고요. 제주가 한 100% 수준이거든요. 그러니까 실제로 우리가 이제 통상 평년 강수량의 70% 이하일 때 가뭄이라고 하거든요. 네. 그렇다면 전남, 경남, 제주를 제외한 전국이 현재 가물고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아이고, 그러니까 평년에 절반도 안 온 수도권이 있고요. 절반 조금 넘은 곳도 일부 있고요. 하지만 70% 아래로 떨어져 있으니까 상당히 심각해 보이는데요. 이게 봄, 여름에 가뭄이 심하다 보니까 오히려 태풍을 기다린다. 이렇게 농촌에선 이런 말도 나오던데 예년에 비해서 지금 태풍도 많이 안 왔죠? 네, 그렇습니다. 간접적으로는 한 4개 정도의 영향을 줬어요. 네. 링파, 난카, 차남 이런 것들이었는데 우리나라로 직접 올라오는 것은 없었죠. 네. 이게 이제 태풍이 우리나라로 직접 올라와야 비를 좀 많이 내리는데 우리나라로 오지 못했던 게 이제 북태평양 고기압의 세력이 이제 약했거든요. 네. 그러다 보니까 태풍이 이제 중국이나 일본 쪽으로 진행을 했고 우리나라는 크게 영향을 주질 못했죠. 그러면은 이게 벌써 10년째 가을 가뭄이 이어지고 있다. 처음에 제가 말씀드렸는데 가뭄이 고착화되는 것 아닌가 걱정되는데요. 왜 이렇게 가뭄이 장기적으로 이어지고 있는 건가요? 일단 최근 한 10년 동안 가을 가뭄이 이제 계속 이어지고 있지 않습니까? 네. 거의 충청 지역 같은 경우는 10월, 11월 평년 강수량이 52mm 정도, 네. 12월은 한 30mm 수준. 그러니까 이것도 역시 평년 강수의 70% 정도 수준이거든요. 네. 그렇다면 계속 한 10년 동안 가뭄이 들었다고 보는데 이게 일단 가장 큰 원인은 지구온난화로 인한 기후변화 영향으로 봐야 될 것 같고요. 네. 두 번째는 최근에 엘니뇨 영향, 네. 또 세 번째로는 부경대편 이런 교수 등이 주장하는 통계적으로 우리나라가 대가뭄기에 들어섰기 때문에 이런 현상이 발생하고 있다. 이런 여러 가지 원인이 겹쳤다고 봐야 되겠죠. 그 주기설까지 나오긴 하더라고요. 그런데요, 이 센터장님, 그 지구 환경 변화나 아까 말씀하신 엘니뇨 현상이 만약에 이 가뭄의 원인이라면 이게 뭔가 뾰족한 대책을 세우기가 좀 어려운 거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정말 기후 변화 또 엘니뇨 또 통계적인 대가뭄 이런 게 원인이라면 사실 실질적으로 특별한 대책이 있을 수가 없죠. 네. 그러면은 이게 우리가 어떻게 견뎌야 되는지 참 걱정되는 상황인데요. 지난번에 그 중국의 전승절 행사를 보니까 뉴스에서 필요하면 인공 강우를 미리 내리기도 한다 이런 소식이 있던데 우리는 이 인공 강우 내릴 수 있는 기술이 없나요? 실제로 올 봄에 우리 가뭄이 좀 심했지 않습니까? 네네. 그때도 중국도 가뭄이 심했거든요. 네. 이 당시에 중국이 인공 강우를 해갖고 상당히 도움을 받았죠. 네. 그러나 우리나라 인공강우 기술이 굉장히 초보적이거든요. 실제적으로 인공강우를 할 수 있는 정도가 아닙니다. 네. 그래서 저는 일부 학자 주장처럼 정말 2041년까지 우리나라가 대가뭄기에 들어간다면 네. 정말 인공강우 기술 개발이 굉장히 시급하지 않겠느냐. 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아이고 2041년까지 가뭄기라면 앞으로 30여 년을 더 견디란 얘기네요. 그렇게 보는 학자들도 있습니다. 네, 일단은 이제 가설이니까 네네. 확증하기는 어렵겠습니다만 그렇다면 지금 이 가뭄 사태에 대해서 정부에서는 좀 어떤 대책 필요하다고 보세요? 일단
정부에서 한다면 일단 장기적인 대책을 좀 세웠으면 좋겠어요. 네. 지금 뭐 말씀하신 벌써 10년 동안 가을 가뭄이 들고 있고 또 여름 가뭄도 지금 3년째거든요. 네. 그러니까 지금 참 올해는 벌써 지금 제한급수를 하고 있는지 벌써 나타나기 시작하고 있는데 일단 아까도 말씀드렸지만은 인공가공 기술을 좀 시급하게 좀 투자해야 되지 않겠느냐. 당장 사실 기술 개발은 그렇게 단기간에 이루어지진 않거든요. 네. 그러니까 좀 급하다면 외국의 기술을 도입하는 방법도 고민해봐야 되지 않겠느냐. 저는 저 개인적으로 이런 물 부족에 대비해서는 소용댐도 좀 빨리 많이 만들었으면 네. 좋겠습니다. 그렇군요. 왜냐하면 우리나라 강수량이 여름에 집중되는데 대개 비가 그대로 다 바다로 빠져나가거든요. 네. 그래서 이를 좀 막기 위해서라도 소용댐이 좀 건설될 필요가 있다고도 생각을 합니다. 네, 정부 차원의 중장기적인 대책 필요하다. 그렇다면 지금 일반 국민들이 할 수 있는 것은 어떤 일일까요? 아무래도 일단 뭐 가장 시급한 게 뭐 정부에서 중장기적인 대책을 세운다면 국민들은 뭐 물 사용량을 줄이는 방법밖에 네. 없겠죠. 네. 그러니까 물 절약에 적극적으로 동참하는 것이 일단 뭐 이런 어떤 가뭄 대책의 가장 최우선적인 방법이 아니겠느냐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네, 일부 지역에선 지금 제한급수 소식도 들려오고 있는데요. 센터장이 그럼 올해 남은 기간 동안에도 좀 큰 비를 기대하기는 아무래도 어렵겠습니까? 일단 뭐 페이에다 그 예보센터에서는 올 여름에 큰 비는 없을 거로 보고 올 남은 기간 동안에 네. 큰 비는 없을 거로 보고 있어요. 네. 그렇다면 이제 평년 정도 예를 들어서 평년과 비슷한 정도 비가 내린다고 하더라도 실제로 겨울 뭐 내년 봄까지 다 합해도 한 250mm 전후거든요. 네. 현재 서울 지역의 부족한 강수량이 올해만 600mm입니다. 네. 그러니까 뭐 비가 평년만큼 계속 겨울 내년 봄까지 온다고 하더라도 네. 내년 봄에 굉장히 심각한 가뭄이 될 가능성이 높거든요. 그러게요. 네네. 또 뭐 겨울 홍수를 저희가 본 적이 없으니 말이죠. 네네. 걱정되는 소식인데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반기성 K웨더 예보센터장이었습니다.